2021년 남북관계 더 악화되는 것인가? 지금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최악의 상태며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3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된 원인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태도와 입장에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그에 가을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맨 앞에 자주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만 그 후에 벌어진 남측의 행동은 맺은 약속들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남북관계가 전면 파탄의 기로에 서 있었던 지난 3월,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다. 한미동맹을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발언을 버젓이 공개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가 취한 행위들은 미국의 눈치 보기를 넘어 알아서 기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사태의 원인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대미 굴종주의, 그리고 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적대적 대결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당국자들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대화와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으니 결국 우리가 제시하는 경제협력안을 받아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도 남북관계 파탄에 적지 않게 기여했습니다. 청와대가 미국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6월에 뜬금없이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 갇혀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최고 당국자의 마음속에 통일은 있지 않고 분단 고착화 정도만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2020년 6월 8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낸 성명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고 말한 것은 청와대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능력이 희박하다, 이런 인식과 적대적 대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표현한 말입니다. 북한은 곧이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를 비롯한 남한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충실히 복종하는 경제 지원 사업 제안이나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런 비상식적 제안들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붕괴론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열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에 한 줌 기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집행자 노릇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4.27 판문점 선언 시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최고 책임자는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민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일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굳은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남북관계, 남한의 대북 정책을 미국의 대북 정책에 종속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게 되었으며 남한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냉대와 수모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